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빨간 우체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손편지를 받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다산의 마지막 편지는요, 아주 긴 편지인데 마치 두 명이 나에게 쓴 그런 편지? 그런 느낌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과 또 저자가 우리들에게 마음을 전한 그런 아름다운 편지, 따뜻한 편지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지 봉투 열어볼까요? 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 공부. 다산의 마지막 편지. 박석현 지음, 모모북스 편행.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배움의 뜻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한 독서를 할 수가 없다. 배움의 뜻을 두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세워야 한다.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문의 뜻을 두려면 먼저 바탕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그 바탕은 바로 효, 부모에 대한 효도와 제, 형제 간의 우애이다. 그것으로 바탕을 세우면 자연히 학문은 몸에 배게 되고, 학문이 몸에 배고 나면 독서는 별도로 그 세부 단계를 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가난한 학생으로서 처신을 잘하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를 하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후사스러운 집안 아이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마을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가까이에 두고 스승으로 삼을 책 한두 권을 갖는 것이 독서의 큰 보람이요 행복이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이 시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 공부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 공부 하나.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서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독서도 취미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만일 누군가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먹는 것이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스운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이처럼 책을 읽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늘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위대한 사업가들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독서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만큼 독서란 중요한 것이고 결코 내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말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 공부 2.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담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여러분은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 친구라 함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명의 그냥 그런 친구보다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하나,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둘,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뭐뭐 하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뭐뭐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못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넷,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 5.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 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는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마음 공부 셋.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나면 고기는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 구절 정도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문득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긴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감이 있다. 하지만 모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감을 느끼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의 삶은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다르다.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여유로움과 즐거움보다는 그 반대의 공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쉽게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외로움의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하죠. 그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상대가 있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서와 음악, 운동 등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서 외로움을 즐겨보도록 해요. 늘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가끔은 자의로 굳이 외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롯이 그 외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소음과 정보와 만남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가끔은 그 많은 머릿속의 울림을 비워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염증도 덜어는 느낄 것이다. 가끔 텅 빈 공허함을 일부러라도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 외로움이 차츰 더해져 심한 우울증으로까지 나를 내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멍 때리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보자. 살아가며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때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외로움은 희로애락처럼 살아가며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즐기는 현명함을 가진다면 감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스스로를 갈고 닦는 좋은 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마음 공부 넷.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내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깨달아 굽어보면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내 몸에 이미 지닌 것이다. 하지만 보통 내가 지닌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사람의 뜻은 성에 찰 만한 것만 사모하는지라. 건너다 보며 가리켜 저것이라고만 한다. 이는 천하의 공통된 근심이다. 지구는 둥글고 사방 땅덩어리는 평평하다. 천하에 내가 앉아있는 곳보다 높은 곳이 없다. 천하에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쁨은 먼데 딴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앞 바로 발 밑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다산의 편지 중에서. 다산의 편지를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저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마음. 내게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9을 가지면 10을 못 가짐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건물이 있으면 공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직장이 있어도 연봉이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불만을 가진다. 9이나 가졌으니 기뻐해야 할 것이고 나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손을 놀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한다. 본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가는 지금 가진 것도 다 잃는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고 매 순간 웃지 못할 날이 없다. 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9을 가진 사람이 10을 못 가져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꿈과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9을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지 10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되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생각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가 없다. 불평,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 이를 잘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은 늘 함께 다니며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떠올리며 매 순간 즐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지나보니 딱히 힘든 일도 아니더라. 그 순간만 잘 견디면 곧 기쁨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결코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잘 웃는 사람이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어 보아라.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지지를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짝 웃을 일이 있을 때 좀 과장해서 웃다 보면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렇게 웃다가 정말 나중에는 깔깔깔 웃게 되는 경험도 해봤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각박한 세상에서도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참으로 많고요. 또 찾아보면 웃을 일도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매일이 늘 웃음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지금까지 다산의 마지막 편지 우리 함께 읽어봤고요. 마무리는
이 시로 할게요. 웃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수록 박순동 지음.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죠.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죠. 웃음이 보약이라고 보약이 따로 없다고 웃으면 알게 된다고 웃음이 보약인 줄. Fly away with me, take you high, soaring, see you smile, it's my only dream. Staring out into the sea, waves come crashing up to